안녕하십니까? 패션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하신다고요? 곧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이 기다립니다. 은퇴를 하죠. 20, 30년 이상을 즐거움과 기쁨, 어려움이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에 은퇴는 기쁜 일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인데, 조직에 소속돼 있던 개인이 은퇴를 기점으로 완전 다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 기다릴까요? 첫째, 상실감부터 무력감까지 4가지 감정이 찾아온다. 은퇴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역할과 지위, 수입, 환경,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면 기존의 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상실감부터 생깁니다. 은퇴 후 보낼 날들이 길어지지만 아직까지 중장년층의 생활과 심리적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상실감, 소외감, 허탈감, 무력감 4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 4가지 감정 얘기할게요. 은퇴할 나이가 된 55세에서 60세들은 대부분 가정보다는 직장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항상 귀가가 늦고 집에서도 가족들과의 감정적인 소통 없이 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았죠. 회사가 곧 자신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으나 은퇴를 하면서 권위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상실감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직장생에서 벗어나 휴식과 여유, 단란한 가정을 꿈꾸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식들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많이 찾고 그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헌신하느라 보냈던 세월들만큼 멀어져 버린 감정적 거리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을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소외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신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삶을 엉뚱한 곳에다 쏟아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허탈해지거나 세상과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단란하게 지낸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TV 속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술을 벗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허탈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위치를 잃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추구하려는 것도 없으나 동시에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죠. 매사에 무관심하지만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하고 비꼬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고립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후회하거나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자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실에서부터 시작되어 무력감까지 4가지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할 일이 없어짐에 따른 것이니 할 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일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져야만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하나씩 아파온다. 기계도 오래 쓰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죠. 사람 몸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용했기에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 나이에 들어선 거죠. 오늘은 팔이 아프고 어제는 다리가 아팠고 내일 되면 또 어디가 아프려나. 몸 부위가 돌아가면서 아팠다 괜찮았다 반복하는 현상을 겪게 되죠. 이건 겉이 아프니 그래도 좀 낫죠. 갑자기 이상한 속병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고통은 배가 되죠. 몸 아픈 것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이 크게 따라붙죠. 은퇴하고 나면 곧 직면하는 고통일 겁니다. 일을 열심히 했던 것과 같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셋째, 생각보다 빨리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 몇십만 원 지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지도 않게 나가는 돈이 몇백 훅 나가죠. 잘 타던 자동차가 갑자기 마누라가 나간 게 아니라 마후라가 나갔답니다. 수리비로 80. 잘 보이던 TV가 갑자기 흑백이 돼 교체로 300. 금방 수백 통장 잔고가 줄어들죠. 만나는 친구놈이 주식에서 돈 얼마 먹었다 듣죠. 에구, 난 뭐하지? 생전
듣보잡 종목, 귀가 얇아 손댔다가 처음엔 좀 오르고 떡락하죠. 마이너스 40%. 이래서 쌈짓돈 넣고 했던 주식 통장 잔고도 푹 줄죠. 자, 여러분, 가족과 내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 붙고 또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물론 그러한 노후 공식이 통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실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상상과는 다르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는 장수의 악몽 때문인 거죠.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했던 사람들까지도 노후 파산의 위기에 몰리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내 집도 있고 퇴직 후 연금도 받고요. 이들 모두는 은퇴 후 안락한 삶을 꿈꿨죠. 그러나 마주친 현실은 너무도 달랐던 거죠. 특히 노후 자금으로 자식의 결혼 비용이나 교육 자금의 치중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장수의 악몽과 노후 파산?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이 통장 잔고, 현실을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좀 더 노후 여유 자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넷째, 앞으로 보낼 시간이 걱정이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혼자 즐길 취미를 만드십시오. 당신 정신의 본질은 당신이 맺는 관계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은퇴 후부터의 인간관계는 명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맨몸으로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맨몸으로 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조금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결국 타인의 감정과 맞닿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도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은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은퇴 의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등산만 갈 수는 없는 거죠. 평생 취미를 만들어야 하고 같이 놀 친구, 지인들을 그룹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룹핑 아시죠? 그룹 하는 거. 둘이 놀 친구는 누구고 셋, 넷, 그동안 친분 쌓았던 친한 모임이 무엇인지 쭉 그룹화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상, 한 주간의 일상이 시스템화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하신다고요? 곧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이 기다립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